다음 경기는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글스의 6.5포인트 페이버릿이고요. 그만큼 이글스가 이 램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은 실제로 탤런트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램스의 경우 아직도 이들은 오펜시브 라인진을 비롯해서 매주 이 특정 그룹들이 뭐 누가 선발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 정도이고요. 반면 이글스의 경우 리그 최고의 탤런트 이들의 선발진들은 진짜 다 프로볼 올프로급 선수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탤런트 격차를 가지고 램스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쿼터백 퍼포먼스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젤런 헐츠가 저번주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매튜 스태포드는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스태포드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쳐야만 그나마 램스가 이 업셋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두 명의 런닝백들, 이 주전 런닝백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세쿠안 바클리, 이번에도 팀을 이끌어 줄 것 같고요. 램스의 경우에도 카이넨 윌리엄스, 이 램스 입장에서 이글스의 막강한 D라인을 상대로 분명 많은 이 패싱 상황이 부담이 될 거예요. 결국 어느 정도는 러싱을 통해서 전진을 해야 되고 스태포드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카이넨 윌리엄스라는 런닝백 또한 굉장히 터프하고 매 경기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입의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런닝백의 활약을 비교하는 것도 이 경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램스의 오펜스와 그리고 이글스의 디펜스 쪽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경기는 션 맥베이 감독과 빅 판지오 코치와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빅 판지오 코치는 지금까지 그가 이 션 맥베이 감독을 만났을 때 거의 항상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실제로 맥베이라는 이 정말 최고의 감독이 제일 힘들어했던 코치가 바로 이 빅 판지오 코치예요. 결국 램스 오펜스 입장에서 이글스의 디펜스라는 이 뛰어난 탤런트를 상대로 탤런트적인 격차를 극복해내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스킴적인 부분, 이 감독들, 이 플레이 컬러로서들의 이 머리 싸움에 있어서도 분명 이글스 디펜스, 이 빅 판지오 코치가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램스의 오펜스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쿼터백인 매튜 스태포드의 최고의 경기가 필요해요. 탤런트적으로도 분명 힘들고 스킴적으로도 고전하는 타입의 이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이고 매튜 스태포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도 이 블리츠 스킴을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것을 이번 이글스라는 팀을 상대로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튜 스태포드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더욱더 강심장을 가진 쿼터백으로서 한 단계 더 플레이의 레벨이 저는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매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보여주었잖아요. 분명 이글스의 디펜스는 이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를 통해서 스태포드를 압박할 것이고 블리츠가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이 D라인의 러쉬만으로도 너를 압박할 수 있어. 우리는 오히려 후방에 쿼럴스 커버리지 깔아두면서 촘촘한 커버리지를 통해 매튜 스태포드 너가 더 던질 공간을 없게 만들 것이고 너가 만약에 더 완벽하게 플레이를 펼치지 않으면 너는 활약을 보여줄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태포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선수는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충족할 수 있는 저는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카 나쿠아 이들의 리시버들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쿠퍼컵 이들의 타일러 히그비 이들 굉장히 이 스태포드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고 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타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예상 외의 흐름으로 경기 초반부터 저번 주 이 스태포드와 램스의 오펜스가 그래 왔던 것처럼 이글스의 디펜스도 초반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공법으로는 이글스의 디펜스를 뚫어내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결국 션 맥베이 감독이 무언가 좀 획기적인 것, 저는 정말 뭐 미친 플레이 컨셉들을 준비해 와야만 이글스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글스 디펜스 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탤런트를 일단 깔고 가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과연 플레이할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지만 빅판지오 코치는 항상 션 맥베이 감독을 만났을 때 항상 이상한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갑자기 막 제로 블리츠만 막 계속 쓴다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막 알 수 없는 타입의 그러한 게임 플랜을 항상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글스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 본인들의 그런 탤런트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글스의 오펜스 그리고 램스의 디펜스 쪽인데요. 먼저 이글스의 오펜스, 저는 저번 주에 이들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패싱 오펜스에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형편없었던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젤런 헐츠라는 뭐 쿼터백 또한 굉장히 디시전 메이킹이 느리고 뭐 필드를 바라보고 플레이를 선보이고 뭐 거기까지의 과정 모두 하나하나가 굉장히 느렸고요. 이들의 리시버들 또한 라우트가 느렸고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가 세쿠안 바클리라는 러닝백을 제외하면 이들의 오펜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램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들은 미네소타 바이킹스 샘 다놀드를 상대로 크리펄 컨셉을 정말 많이 데려오면서 이 바이킹스의 프로텍션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에게 턴오버를 유발하기도 하였고, 램스의 디펜스는 젊은 디펜시브 라인들의 그런 선전과 함께 어쩌면 이글스 오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글스의 오라인이 전체적으로 무언가 이 안정적인 모습들을 이어가는 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젤런 헐츠가 경기 초반에 무언가 느리고 부진을 하더라도 결국 후반전에 이르러서는 본인만의 그런 리듬을 되찾고 다시 한번 AJ 브라운과 디반테 스미스가 오픈 찬스를 열리게 만들고 뭐 1대1 매치업, 거기서 AJ 브라운이 또 한 번의 뭐 터치다운 패스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글스가 후반전에 컴백을 해내면서 점수 차를 뭐 갑자기 또 막 14점 차, 뭐 20점 차 이렇게 벌리게 되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램스 디펜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경기 초반부터 막강하게 디펜시브 라인들의 프레셔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젤런 헐츠의 초반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꺾어버려야 해요. 젤런 헐츠가 원래도 초반에 부진하니까 그것을 프레셔를 유발하면서 진짜 경기 초반에 전반전에 뭐 빵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압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글스의 입장에서 경기 초반 알아, 우리 못하는 거 알아. 그렇다면 세쿠안 바클리에게 공을 던지면 돼. 우리 굉장히 쉽게 갈 거야. 우리는 넘버 싸움을 기본적으로 하는 팀이야. RPO 컨셉, 그리고 뭐 버블 스크린 컨셉, 또는 뭐 쿼터백 런옵션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램스의 디펜스가 무언가 빠른 템포로 경기 초반 공략을 해내는 것을 이글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저지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캘럼 무어 코치 입장에서 이 경기는 쉽게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탤런트적인 부분에서 거의 이글스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버 싸움에서의 그런 플레이 디자인만 하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세쿠안 바클리의 러싱 게임과 함께 이를 천천히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 후반에 있어서는 젤런 헐츠의 이 활약과 함께 또 다른 뭐 패싱 게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램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넘버 싸움, RPO, 이 부족한 박스에서의 그러한 싸움들을 과연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램스의 뭐 디펜시브 라인 젊은 선수들이 분명 잘 성장하였고 이 예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라인베커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세이프티진에 있어서 램스의 디펜스, 이 이글스의 간단한 이 런 게임 그리고 뭐 RPO나 이러한 스크린 게임 부족한 숫자들을 극복하기까지 이들이 좋은 탤런트들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이글스가 이렇게 쉽게 이 넘버 싸움을 통해서 전진하는 모습들을 경기 내내 이 끌고 가는 양상으로 이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램스가 자랑하는 뭐 투하이 커버리지 이것도 결국 세쿠안 바클리라는 존재 때문에 박스를 가볍게 둔다면 그만큼 바클리가 쉽게 러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의 디펜스를 이 구조적으로 펼치지 못한다는 점은 램스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에 선전할 수 없다라는 무언가의 확신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글스와 램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글스의 이 슬로우 스타팅 문제를 어쨌든 램스 입장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램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글스가 급하게 이 경기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또 램스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너네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방을 더 꽂아줄게 라는 식으로 분명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 새로운 뭐 블리츠 컨셉이나 디펜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블리츠 컨셉이나 또는 저번 주 바이킹스와의 퍼포먼스에서 볼 수 있었던 뭐 각종 뭐 존 블리츠, 크리퍼 컨셉이 된다든지 어떤 플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저는 분명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글스의 오펜스 입장 아니 램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매튜 스태포드의 이 제니어리 풋볼 퍼포먼스 굉장히 뛰어난 수준 이것을 과연 저번 주 경기처럼 이 첫 번째 드라이브 뭐 두 번째 드라이브 연속적으로 득점을 거두면서 이글스 오펜스에게 부담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기 만약 이렇게 탤런트적인 열세에 있지만 램스 입장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션 맥베이 감독이 이 닉 시리아니 감독보다는 훨씬 뛰어난 감독이잖아요. 또 뛰어난 쿼터백, 뛰어난 감독과 뛰어난 쿼터백이라면 전체적인 탤런트의 열세를 어쩌면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스 디펜스가 무언가의 디퍼런스 메이커로서 누군가 활약을 펼쳐줄 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냥 이렇게 막 무던하게 이렇게 경기가 흘러간다면 이글스가 또 한번 전반전에 이글스 못했는데 갑자기 후반전에 또 막 15점 차이로 이겼네? 이글스 경기는 항상 이래요. 이처럼 과연 이글스와 램스 과연 이 두 팀이 이 일반적인 이글스의 경기로 경기가 끝이 날지 아니면 램스가 무언가의 기적, 무언가의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내어서 예상치 못한 업셋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픽은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너무나도 탤런트적인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튜 스태포드와 션 맥베이 감독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는 램스라는 팀을 항상 밀어왔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들의 풋볼을 좋아하고요.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활약을 펼친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매튜 스태포드가 잘하는 경기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경기 자체가. 이처럼 스태포드가 좀 선전을 했었으면 좋겠는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선전을 보이더라도 현재 이글스는 너무나도 막강해요. 세쿠안 바클리 어떻게 막을 건데 이들의 간단한 쿼터백 디자인런 이들의 간단한 RPO 이들의 간단한 스크린 플레이 어떻게 막을 건데 AJ 브라운 누가 막을 것이에요. 디반테 스미스 무조건 오픈 찬스 뭐 두세 번은 열릴 건데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요? 제 픽은 이글스로 갑니다.